안녕하세요. GMB 관악마을 방송 김진입니다. 네, 추워진 날씨, 더더욱 추워진 이유가 수능이 한 주 미뤄져서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수능 때만 되면 우리가 교육에, 자녀 교육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한 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광주시 소개하려고 이렇게 막히나 봐요. 우리 오늘 또 더블 MC네요. 자, 네. 화면 바꿔주시고 네, 인사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광주입니다. 요즘 자주 찾아뵙습니다. 진희 씨가 항상 네. 이렇게 더블 MC를 했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는가 봐요. 네, 여차하면 제가 넘기고 가려고.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원래 지난주가 수능이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가적인 네. 재난. 네, 천재지변 네. 때문에 이렇게 수능이 미뤄진 거는 또 처음이 네, 아닐까 그 싶습니다. 재난 중에도 특히 또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아주 또 생소한 재난 중에 하나가 됐죠, 자, 우리나라가. 아직 소개는 전이긴 한데 지진 예, 느껴보셨습니까? 네, 저는 아직 느껴보지 아, 못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요. 같은 곳에 있어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또 못 느꼈어요. 아무래도 몸무게가 좀 약한 사람들은 네네.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네. 오늘은 네. 굉장히 독한 아빠의 행복한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로 오늘 모신 손님이 누구신가요? 네, 누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독한 아빠 박용수입니다. 독한 아빠. 네. 자기소개가 독한 아빠는 또 독해 보이진 않으신데. 독자가 네네. 그 독서할 독자거든요. 아. 그래서 아빠니까 네. 뭔가 자녀 교육이나 부모 교육 이런 쪽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아, 네. 네. 또 이렇게 은근히 띄우면서 자기소개를 또. 굉장히 엄숙하게 네.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부드럽게. 네. 그러면 독한 아빠가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 저는 이제 부모 교육 관련된 일을 하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니면 중학생들의 네. 독서 학습지도 일을 이렇게 아, 도와주는 일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네, 사진 한 1, 2번 정도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독한 아빠의 행복한 자녀 교육. 저렇게. 저기 진짜 그 독서할 독자. 네네. 그 독한이군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독할 것 같은 아빠. 그렇다 그러면. 네네. 저렇게 부모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야, 그러면 강연도 나가시고. 네. 네네.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이제 학부모 연수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이제 강의 나가고 또 아이들 이제 학습이나 독서 코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독서 코칭. 맞아요. 책이 중요하다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독서의 방법을 잘 모르거나 그리고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책 많이 읽은 애들이 또 공부도 또 잘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사실 근데 저도 독서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래요? 예. 책만 읽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진짜 네. 제가 책이 연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좀 잘 키우는 그런 욕심 같은 거는 다 있잖아요. 그걸 이제 네네. 교육열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우연하게 아이를 지역 도서관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제 속해 있는 도서관 어느 한 네네. 곳에 데려갑니다. 네. 데려갔다가 아이는 책을 보게 하고 저는 이제 그 부모 교육한 그 테마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책을 뽑은 게 그 이제 그 화면에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네. 유태인의 천재 교육. 아, 유태인의 천재 교육. 예. 예, 화면에 보여주시면 유태인의 천재 교육을 이제 네. 그냥 이렇게 봤습니다. 네네. 보니까 좋은 내용이 되게 많네 이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다음 책 유형함을 몇 다시 몇 띄워주면 되냐고 지금 물어보시거든요. 저희 마이 방송이 이렇습니다. 1-4입니다. 네, 1-4 띄워주세요. 자, 옛날부터 저기 그냥, 나오네요. 일단 네. 이거 잠깐 띄워주시면은 네. 이제 그래서 유태인의 천재 교육을 딱 보니까 네. 유태인이 되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보고 옆에 어른 도서를 빌리는 데 가보니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좋은 내용이 있네 하고 이제 뒤돌아섰습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서 네. 우연하게 이제 서점을 한번 가보게 됐는데 저 이제 가운데에 있는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약간
좀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네. 독서를 너무 안 하기 때문에 독서를 하면 어쩌면 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 가운데에 있는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책을 보고서 이제 제가 한 거죠. 이제 그때부터 독한 아빠가 되셨군요. 예, 조금씩 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처음에 흐리게 독했는데 나중에는 예. 네, 점점 더 그렇게 독해지는. 네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책의 유용성을 알게 되니까 또 교육을 하고 싶어지신 거 맞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네네. 제가 나중에 처음에는 몰랐는데 네네. 나중에 이제 그 한 달 평균 독서량을 네네.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0.8에서 0.9권을 한 달에 읽어요. 예, 한 달에요. 네네. 평균적으로.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6.6권에서 7권을 보거든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강대국이잖아요. 네. 근데 일본도 6권이 넘더라고요, 한 달에. 그리고 실제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독서를 하고요. 네. 스웨덴에 이렇게 갔다 오신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곳에 있는 학부모들도 그렇게 많이 독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나는 내가 부모로서 독서를 거의 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든 거죠. 그렇죠. 네, 나도 안 하는데 애들이 읽는다는 거는 뭐 또 예. 그래서 강요.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네. 본격적이라고 해봐야 뭐 갑자기 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네.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ER 교육연구소 소장님을 역임하고 계시죠. 네네. 네. ER. 뭡니까? 예, 에듀케이션 리딩의 약자고요. 그 교육을 리딩 방식을 접목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해주면은 그 단기간 때는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거는 본인의 실력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강의를 해주면서도 예를 들어 독서 같은 것을 접목해서 독서하는 기술을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본인이 스스로 물고기 낚을 수 있는 법을 알기 때문에 계속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ER 이제 교육 방식이고 그걸 접목을 해서 중학생들이나 아니면 부모들에게 교육을 시켜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읽는 교육. 네. 낚시법을. 읽는 방법에 대한 네,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렸을 때 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책을 많이 읽어라, 독서를 해라 하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책을 어떻게 읽으면 더 효과적이고 또 빨리 접할 수 있는지 실증 내지 않고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 적은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나 많이 읽어라 소리만 했었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저희 어릴 적만 해도 그렇게 책을 접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부모님이 전집 사주지 않는 이상.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친구 집 가서 뭐 빌려 읽거나 뭐 근데 저희 관악구는 좋지 않습니까? 뭐 넘치죠. 넘치죠. 네, 집안만 나가도 바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책을 잘 고를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네, 잘 인프라가 읽을 수 있는지. 갖춰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 관악 구민들이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이렇게 독서를 가지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오늘 아주 좋은 팁을 선물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부모에게 유용한 책 네네.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고 하셔서 네. 자, 화면에 나왔네요. 네, 아무래도 부모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네.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정보들을 얻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니까 예전 얘기죠. 네네. 예, 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휴대폰에 대해서 휴대폰을 사달라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렇죠. 반 아이들 30명 거의 뭐, 중에 네. 휴대폰 없는 아이가 10명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보고 오면 예를 들어 나 점수 잘 맞으면 휴대폰 사줄 거냐 이런 식으로. 맞아. 근데 네.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몰랐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책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네. 그 휴대폰과 관련된 책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휴대폰에 빠진 내 아이 구하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아이한테 휴대폰을 줄 것인지 사줄 것인지 말 것인지. 예. 근데 사실은 휴대폰을 사줄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고 네. 휴대폰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 책을 이제 보면 부모님이 되게 좋은 정보를 얻는데 그 잠깐 맛배기로 조금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다음번에 그 사례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예, 네.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네. 예. 초등학교 6학년 철수는 3학년 때부터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학원에서 늦게 올 때마다 혹시 사고가 난 게 아닌가 걱정을 하던 엄마가 비상용으로 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철수에게 휴대폰은 비상 연락용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를 시청하는 오락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지금은 수업 시간에도 친구들에게 문자가 오지 않았는지 수시로 확인해 보지 않으면 불안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휴대폰 메시지부터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항상 머리맡에 놓아둡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한 단락인데요. 처음에는 정말 불안한 마음에 아이한테 사준 휴대폰이 아이가 이제 거기에 잠식당하는 그렇죠. 형태로 모든 지금 휴대폰을 사주는 모든 부모님들이 제일 처음에 계기는 그거예요. 네. 너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언제 들어올 건지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죠. 근데 변질되는 거죠. 예, 변질되는 거죠.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근데 뒷부분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이제 그 책을 보시면은 네.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휴대폰도 휴대폰이지만 아이와의 대화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또 유용한 정보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대화법. 네. 대화법도 강의하신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예, 대화법도 네네네. 강의를 하는데 어. 대화법을 보면 그냥 예를 들어 공감이나 수용을 한다 이런 거보다요. 네. 아이의 성향을 좀 알면 되게 좋거든요. 성향부터 파악하라. 근데 성향을 아는 것이 애니어그램, MBTI, 디스크 해가지고 디스크. 여러 그렇죠. 종류가 네네.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성향을 파악을 하면 일단 부모가 차이를 존중하게 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이를 존중한다는 거는 무조건 내 방식을 아이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내 아이가 아무리 내한테서 나왔더라도 나랑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것만 어떻게 인지를 해도 아마 트러블이 적지 않을까, 그죠? 네. 저 너무 똑똑하다. 네. 대단하신데요. 예. 네, 뭐 다름을 인정하면 어느 뭐 인간관계나. 예. 네. 근데 이제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부모 역할 훈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근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네. 부모가 뭐 공감이나 수용 이런 걸 하지 않더라도 양육의 형태로 아이를 기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이가 예를 들어 5학년이나 6학년, 중학교 1학년 사춘기에 접어들죠. 등치가 이렇게 커졌을 네. 때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단순히 공감이나 수용이나 아니면 보상으로 아이를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때는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맞아요. 타협하는 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타협하는 법이 그 부모 역할 훈련책 이런 그 책 속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타협하는 법에 대해서 네. 이제 좀 생각이 있는 뭐 많은 부모님들이 네. 우리 애들이 타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트레이닝을 하는데 네. 그 타협하는 법을 못 배운 사람들은 맞아요. 좀 어떡하죠? 그들을 위한 뭔가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자신의 문제는 네, 아니고요, 뭐 혹시?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 키우셨잖아요. 아니 제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은 이렇게 어떤 사태가 터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네. 아이가 맞아. 안정권에 있고 부모도 안정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교육을 해야 훨씬 나중에 뒤에 사태가 터져서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 부어도 맞아.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부모의 최적 시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요? 예, 그때는 뭐 그 부모가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게 되면 초등학교 5, 6학년 때는 정말 다른 선진국에 또 능가하는 그런 자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납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제 책 읽었고 학습법에 대해서 도박사의 천공법 요거 얘기를 좀 네네. 이제 대화도 되고 네. 이제 슬슬 학교에도 적응을 하면 2학년, 3학년 때부터 부모들이 욕심내는 게 학습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 근데 학습은요. 굉장히 알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학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전략적 학습이라는 게 있고요. 네. 심도 깊은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략적 학습은 뭐냐면 이제 스펙을 쌓아야 되고 내가 기술을 제공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 전략적 학습이고요. 네. 심도 깊은 학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궁금하고 본인이 알고 싶은 것을 계속 찾아가는 동기도 내재적 동기에 의해서 찾아가는 계속 자기가 꾸준히 진행되는 학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네네. 이제 그 전략적 학습 네. 이제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때 많이 하는 이 전략적 학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그것이 잘 나온 것이 이제 도박사의 천공법이라는 책인데요. 도박사. 그 도박. 그건 아닐 테고. 도시성을 가진 박사님을 말씀하시나요? 아, 네, 맞추셨습니다. 오. 예. 아, 예. 또 졌어. 네. 이제 박사님이 과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학습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네. 외국의 이제 교육법도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근데 도박사의 천공법은 개념과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는 20% 정도 네. 적게 비중을 두는데 부모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인데. 그렇죠. 예? 예, 늘 뭐 예, 예, 부모 예. 교육 가면 다 듣고. 예. 근데 부모님이니까 알죠. 네.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사태가 터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중학교 1학년 이후 때. 어렸을 때는 네. 문제풀이 식으로 해도 됩니다. 맞아요. 왜냐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출제 범위도 적기 한정되어 때문에 있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들어서면 그 난이도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맞아요. 나옵니다. 그럴 맞아요. 때는 본문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서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도박사의 천국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 이해서부터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한다는 단권화, 그러니까 어떤 수학이나 어떤 영어의 그 범위를 단권화시키는 과정까지를 총 아우른 책이 그 책입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저 밑에도 이제 학습법에 관한 그 중요한 그 네, 맞습니다. 참고 자료들을 지금 했죠. 하나하나 또 말씀드리기에는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학습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알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10권, 20권 그 책을 보면서 네. 요것들은 정말 중요해서 부모님이 보면 좋겠다. 그런 그래서 책들이죠. 예, 3권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나실 때 네. 꼭 한 번씩들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도서관에도 다 구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 권 30년 내고 저거는 어떤 책인가요? 독서 교육이네요. 예. 이제 좋은 책 한 권에는 네. 30년의 내공이 담겨 있거든요. 오. 그러면은 10권을 읽는 사람과 하나도 읽지 않는 사람은 10권을 읽는다는 거는 300년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거랑 야. 같은 거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만일에 100권을 읽었다고 치면 3000년의 내공을 머릿속에 이야. 넣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일에 우리나라 사람이 평균 한 달에 한 권을 안 읽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 부모 교육을 하러 가보면 네. 부모들이 안 읽는 분은 아예 안 읽으시고요. 네. 그러니까 0.5권, 0.6권 정도 평균적으로 읽으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드웨어적인 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하드웨어가 더 이상 발전되는 것보다 정말 이 소프트웨어가 부모님들이 이런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이 많이 발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독서를 또 방해하는 요소들도 많이 있죠. 그 방해하는 요소가 산업의 현대화, 그렇죠. 첨단화, 네. 또 뭐 정보 사회화, 멀티미디어화 뭐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책을 통해서 글씨를 읽는다는 개념보다도 화려한 그래픽 영상과 맞아요. 이런 거를 보면서 더 흥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독서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은 네. 우리는 빨리 습득하면서 그걸 인식할 수는 있어도 맞아요. 독서를 통해서 제가 읽으면서 맞아. 글씨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걸 습득할 때는 굉장히 오래가고 남는 게 다르잖아요. 예,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그게 300년, 3000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독서를 부모도 쉽게 향상시키고 네. 자녀도 쉽게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네, 하거든요. 청소년 독서 지도 팁으로 예, 넘어가죠. 예. 저도 좀 그 독서를 어떻게 하면 많이 네. 올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 사진은 뭡니까? 예. 저 안경은? 좀 많이 갔고요. 이게 스라이드가 네. 예, 어떻게 되냐면 네. 독서 향상 방법이고요. 2-7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 독서에 유용하게 담겨 있는 책들이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거를 5개월이나 6개월마다 한 권씩 끼워서 부모들이 독서를 하시면 단기간에 그러니까 단기간에. 2년 아니라도 독서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저 중요한 책들을 끼워 넣는 방법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청소년 지도 팁에서 저 안경은 뭡니까? 저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2-8 슬라이드를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좀 시간 없다고 지금 팁으로 아, 넘어가라고. 네네. 네네. 여기에 네네. 이제 제가 몇 권의 책들만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네네. 대화법, 독서, 학습법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존감이나 자신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네네.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네이버에 이렇게 치시면 블로그가 네.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유튜브에 ER교육이라고 치시면 네. 제가 이제 강의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발전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독서, 청소년 지도 팁에 이어서 부모 역할 추천 저렇게 나와 있네요. 네, 제가 부모 역할 추천 이렇게 3가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1. 아이들만 책 보라 하지 말고 독서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준다. 2. 가정 내 TV, 스마트폰, 게임 단속 규정을 만들고 수정 보완해 나간다. 네. 3. 아이들을 도서관에 자주 데려간다. 이렇게 3가지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부모가 1일 20분을 만일에 독서를 하게 되면요. 제가 꼭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20분을 독서를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권을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독서를 못하는 이유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방법을 모른다기보다는 이게 습관이 그렇게 맞아요.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책 대신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출퇴근할 때 지하철에서 20분 그리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그 다음에 가정 살림을 하기 전에 20분 정도 독서를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권을 읽고 그것이 이제 반년이 지나면 18권의 독서를 하고요. 20권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의 내공이 있으니까 600년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아이를 지도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부모가 이제 독서하는 요령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또 자녀들한테 이렇게 전해지는 거고 부모 교육 못 받았다는 얘기가 우리 때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잠자기 전에 머리맡에서 이렇게 책을. 누워 있을 때 네. 독서를 그러니까 동화책이나 뭐 동화집 이런 거를 읽어 주시는 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도 우리 애들 클 때 그렇게 했고요. 어른들이 자기 전에 침대에서 누워서 불을 끄기 전에 책을 읽는 습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외국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맞아. 나오거든요. 꼭 나오죠. 그런 것도 괜찮죠? 예, 굉장히 그러니까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책을 읽어주면 아이가 그걸 따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읽는 것도 따라하게 되고, 그러니까 글자를 배울 때도 그 어떤 톤으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모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유대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어서 부모가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그 독서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 뭐 깊어가는 가을 이제 네. 겨울이 다 됐지. 겨울이야. 가을이 어딨어. 겨울.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네. 아직 못다한 독서가 있다 그러면 네. 한 권이라도 맞아. 네, 단 한 권이라도. 그런 목표를 갖는 게 어떨까요? 한 권에 600년이랍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냥 급하게 지난 것 같죠? 네. 네, 지금 소감 한 뭔가 말씀만. 지금 예. 섭섭한 부분이 많지만 예,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이.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심도 깊은 네.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나누시죠. 네, 알겠습니다. 덕분에 뭐 그건 아닌데 하는 표정은 없죠. 뭔가 좀 끄뜨름한 그런 네. 그러니까요. 아니요, 예. 자, 카메라를 앞에 네. 주시를 해야 된다고. 예. 아유, 오늘 잘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요걸로 네.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덕분에 저도 독한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저희는 인사를 네, 나누고, 다음 다음 주에 주에 만나요. 만나요. 하고 네. 끝나거든요. 네. 네, 경직돼 있던 거 네. 풀고 좀 환하게. 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피하시고 펴시고 오케이. 갑니다.